지난 시간 이어갔고요. 오늘 이제 배양계획 관련해 갖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은 지난주에는 이제 연결해서 할 건데 보통 우리가 지금 비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실습 가나요? 지금 가려고 했는데 비가 그래서 한번 조금 생각해보자고 이게 학습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많이 오는 1시간 끝나고 나서 10시가 되니까 수경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료는 이제 다음 같은 비료가 있습니다. 보면요. 일단은 질소, 인산, 뭐 가리 여러 가지 비료가 있잖아요. 비료만 볼게요. 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에 써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산도 조절용으로 쓰죠.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의 산도 조절용으로 우리가 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질산이 바로 우리가 이 자체가 산도 조절도 하지만 추가로 쓰는 게 뭐가 돼요? 이것이 이거 자체가 바로 비료가 되죠. 보통 우리 질산은 38%짜리하고 60%짜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로 60%짜리 사용하고 있어요. 인산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인산 자체가 비료이기도 하고 산도 조절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산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조절용으로 그러니까 pH 조절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요. 그 다음에 인산을 지난번에 질산하고 인산하고 얘기를 할 때 질산을 주로 산도 조절용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원수 산도 조절용으로. 그래서 질산은 어디다 넣어요? A통, B통, C통. 어디다 넣는다? 주로 B통에 넣는데 A통에 넣는 경우는 뭐다? A통의 산도 조절용이다. 만약에 A통 탱크를 넣을 때 A통 탱크가 B를 탔더니 A가 만약에 pH가 6.8이었어요. 그럼 내가 산을 좀 집어넣어 질산을 좀 넣어서 pH를 5.8로 끌어내리면서 질산을 A통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A통의 pH는 항상 5.2에서 6.5 아니면 6.23 정도까지 사이에서 유지해야 돼요. 근데 B는 뭐예요? B는 산도가 낮아요, 높아요? 질산을 막 10kg, 20kg 넣으니까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높죠? 높아요. 질산 높아요. 왜 높아요? B통은 원수의 pH 조절용이기 때문에 많이 넣죠. 그럼 C통은 뭐라고 했어요? A통, B통, C통에서 C통은 어떻게 한다? C통은 산을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을 수도 있다. 만약에 양이 뭐 10리터나 15리터 이렇게 되면은 그냥 B통에 다 집어넣고 마는데 양이 한 20리터 돼버릴 때는 뭐 B통과 C통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서 넣는다고 했죠. C통에다 다 산을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어요. 왜 위험하다고 했죠? C통에다 산을 다 집어넣으면? 만약에 기계가 에러 나가고 C통이 만약에 산이 들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pH가 심각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통, B통, C통이 있는데 C통은 양액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배양액 공급 장치에서 pH 센서를 보고 교정용으로 탁탁 솔밸브가 튀면서 pH를 맞춰주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 작동할 경우에는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A통, B통, C통에서 B통은 원수 교정용, A통은 A통 자체의 pH 교정용으로 질산을 집어넣고 C통은 뭐라고 했어요? C통은 B통에 넣게 양이 많을 때는 일부를 C통에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 소지가 있는 게 C통을 산통으로 알고 있는데 C통이 산통이긴 하지만 산을 직접 다 넣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인산 같은 경우는 왜 산 조절용을 넣긴 하는데 안 넣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질산을 주로 쓰는 이유가 질산을 주로 쓰는 이유는 질산이 가격이 싸고 두 번째 질산은 우리가 배양액에다가 많이 질산태 질소는 많이 넣거든요. 보통 몇십 킬로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질산을 직접 몇 킬로, 5킬로, 10킬로 넣는다고 해서 질산태 질소의 양이 몇십 프로 늘어나진 않아요. 5%, 10%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에 인산으로 pH를 교정하게 되면은 인산의 함량이 갑자기 몇 배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산은 그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비싸고 우리가 비료 조정이, 그러니까 양액 조성표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질산에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질산 칼리가 있죠. 질산 칼리라고 하고 보통 이거는 이제 질소와 질산태 질소와 바로 칼리, 포타슘을 두 가지 갖고 있는 비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용해도가 잘 안 녹는 비료고요. 일단은 그리고 질산칼륨이 있는데 이 질산과 칼륨에서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칼리를 본다. 포타슘은 보통 우리가 질산가리를 공급하는 것은 이 포타슘을 우리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질산칼슘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힙수염과 사수염이 있다고 했어요. 힙수염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힙수염과 사수염의 가장 큰 차이? 힙수염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힙수염, 사수염의 차이, 가장 큰 차이. 암모니아 태질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암모니아태 지수가 있으면은 우리 10수염이고요. 없으면 4수염인데요. 보통 우리가 암모니아태 지수를 따지는 이유가 암모니아태 지수가 있으면은 어떤 장점, 여기서 암모니아태 지수는 생리적 산성이에요, 산소요, 생리적 알칼리예요. 생리적 암모니아태는 생리적 산성 비료죠. 왜요? 암모니아태를 흡수하게 되면 pH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10수염을 쌓는 이유가 우리 과체류 재배에서 보면은 pH가 초창기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식물체는 영양생장으로 빠지게 되면 과일이 없으면요 질산태 지수를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근권의 pH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때 암모니아태가 적정 부분 들어있게 되면은 암모니아태가 흡수되면서 거기서 생리적 산성 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질산태 지수가 흡수되면서 생리적 알칼리가 비료가 되면은 두 개가 합쳐져서 중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모니아태 지수를 일정 부분 넣어줘야 생육 초기에 pH가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료를 쓸 때는 10수염 비료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10수염에는 우리가 암모니아태 비료가 한 7~8%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태를 쓰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10수염 비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질산칼슘은 사수염 보세요. 사수염은 뭐예요? 10수염과 사수염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조금 오타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다 5가 써 있어야 돼요. 5가 딱 써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이게 5에다가 바깥에 5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물이 두 개가 있죠. 그럼 둘이 합치면 뭐예요? 5 곱하기 2는 10이죠. 그래서 10수염이에요. 사수염은 뭐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물이 4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수염이에요. 그러니까 10수염은 물 분자가 10개가 붙어 있는 게 10수염이고 사수염은 물 분자가 4개가 붙어 있는 게 사수염인데 10수염에 뭐가 들어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게 바로 암모니아태 질소가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사수염은 암모니아태 밀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가격은 누가 더 싸요? 사수염이 더 싸요. 사수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수염을 집어넣고 여기 질산암모늄 보이죠? 이 질산암모늄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수염이 없던 암모니아태 질소가 일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처방전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컨설턴트가 될 거고 재배사가 될 건데 사수염이 10수염보다 가격이 싸니 비료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 써서 10수염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신경 써서 사수염을 할 때는 이 질산암모늄이라든가 인산암모늄 같은 암모니아태 질소를 집어넣음으로써 여기 들어있는 암모니아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조금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수염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꽤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귀찮아지고 이러니까 그냥 10수염으로 가는데 조금 더 내가 좀 비료값을 좀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수염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 질산암모늄을 질산 마그네슘 볼게요. 질산 마그네슘은 저도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질산 마그네슘도 있고요. 일단 인산가리가 있죠.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인산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비료예요. 우리가 인산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인산을 공급하고요. 제 인산이 들어있는 비료가 뒤에 하나 또 있어요. 인산 암모늄이라는 비료가 있는데 바로 요 질 인산 암모늄이가 있죠. 암모늄이라는 비료는 뭐가 붙어 있어요? 이 암모니아태 비료가 있죠. 그래서 일반 농장들에 보게 되면은 제1 인산가리는 거의 다 갖고 있고요. 제2인산 암모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전 일반적으로 우리 처방전을 만들 때 제1 인산가리를 갖고 처방전을 만들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지금 뭐 제1인산가리가 없고 인산 암모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는 제1 인산 암모늄으로 우리가 처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pH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암모니아태 지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빼요? 우리가 저걸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쟤에서 pH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암모니아태를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제1인산 암모늄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산 암모니아태를 처방하려고 하는데 내가 질산 암모늄이 없어요. 질산 암모늄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요? 제1인산 암모늄을 처방해야 되겠죠. 또 제가 그 얘기했죠. 질산 암모늄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허용됐지만 그게 판매가 금지된 나라도 많다고 했죠. 질산 암모늄은 뭐라고 했어요? 뭐의 원료라고 했어요? 질산 암모늄 뭐의 원료라고 했죠? 뭐의 원료예요? 이거 기본적인 거죠. 질산 암모늄이 뭐의 원료예요?
폭약의 원료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베이루트에서 옛날에 한번 폭발이 일어나갖고 나라 전체의 경제가 망가진 지금도 현재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의 폭발수량이 높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심한 국가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이 사용이 그러니까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 처방을 할 때 제1인산 암모늄을 처방해야 되겠죠. 우리가 암모니아테를 질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황산가리에 있고 염화가리에 있고 황산가리, 염화가리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어느 게 식물한테 좋아요? 염화가리하고 황산가리하고? 염화가리가 해롭다고 했죠. 황산가리는 식물한테 해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염화가리 쓰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이 싸니까 우리 쓰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 염화가리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막판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기가 한 달 정도 종료가 남았어요. 아니면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작물은 거의 상태가 끝난 상태이고 수확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가 비료값을 한 번에 할 때 이 가리 비료가 보통 우리가 뭐 몇 푸대씩 들어가요. 허거 푸대씩 들어가는데 80kg씩 들어가거든요. 60kg, 80kg 들어가는데 비료값 차이가 한 10,000원 나니까 한 번 들 때마다 한 4만 원 절약될 수 있죠. 그러면은 보통 요 시기에는 비료를 이 막판 6월, 7월, 5, 6월 달 같은 경우는 보통 4일에 1톤 정도 써요. 1헥타에. 그러면은 일주일에 8만 원씩 절약되면은 한 달이 얼마예요? 8사 32만큼 절약할 수가 있죠. 뭐 32만 원 절약하려고 황산가리에서 염화가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 거죠. 3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32만 원이면 뭐 내가 충분히 그 돈을 갖고서는 그건 내 순이익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이 있고요. 황산 마그네슘은 뭘 공급하려고 하고 필요해요? 바로 마그네슘을 공급하려고 하죠. 이 황산 마그네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토경 재배하신 분들은 고토라고 해요. 고토 비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해형 복합 비료를 사게 되면은 질소, 포타슘,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황산, 망간, 황산, 아연, 붕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미량원소죠. 미량원소는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다. 뭐 1톤에 뭐 100g, 50g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미세한 비료,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비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황산구리도 미량원소고요. 몰리브덴 나트륨도 몰리브덴단이 이제 그 미량원소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말하는 미량원소들은 일반 토양 재배에서는 늘까 안 늘까요? 토양 재배에서는 안 넣어요. 토양 재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미량원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 재배에서는 넣지 않고요. 수경 재배에서는 이걸 넣게 되어 있죠. 수경 재배는 그 영분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다 집어넣어요. 미량원소들을. 그러면 가장 핵심이 이제 여기서 미량원소 중에서 가장 이제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철이 되겠죠. 글레이트 철, EDTA 철은 이제 어때요? 13%의 성분이 들어있죠. 1kg에 130g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레이트 철 우리가 쓰는 EDTA 철 같은 경우는 13의 반인 6 정도 6% 들어있죠. 그러니까 1kg에 한 60g 정도의 철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DDPA 철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우리 통통 이 킬레이트 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킬레이트 철을 EDTA 철을 쓰다가 만약에 pH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pH가 한 6, 우리가 6.5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6.5가 넘어갔다 이러면요. 그러면은 EDTA 철이 잘 깨지거든요. 킬레이트 구조가 깨지면서 산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조금 pH 폭이 넓은 EDPA철로 바꿔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7까지도 괜찮거든요. 가격은 2배지만 가격이 2배인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2배거든요. 근데 양이 반 들어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가격이 몇 배예요? 4배죠, 4배. 요 EDTA 철 같은 경우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더 높은데 대신에 가격이 4배예요. 그럼 4배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8배가 되죠. 거의 9배, 10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가의 처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H가 상승해서 EDTA 구조가 깨질 때 킬레이트 철 13%짜리가 구조가 불안정해질 때는 바로 가격이 좀 비싼 액산. 우리가 두 가지를 액산 처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중탄산 가리하고 중탄산 가리는 뭐에 쓰죠? 중탄산 가리. 중탄산 가리 뭐가 붙어 있어요? 가리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탄산이 붙어 있죠. CO3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중탄산 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질산을 갖다가 왜 넣죠? 우리가 공급하는 거 뭐예요?
질산 우리 질산을 왜 넣어요? 뭐 교정하려 넣어요? pH죠. pH 교정에서 어떤 성분? 철. 중탄산을 우리가 교정하겠어요. 중탄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 많아서 이제 pH가 높은 경우에는 사실은 질산서가 교정을 안 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탄산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탄산을 중탄산 자체 높으면 pH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질산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CO3라고 있죠. 그러면 CO3를 중탄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중탄산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탄산 칼을 공급하는데 이것을 어떤 때 사용할까요? pH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수 자체의 중탄산 함량이 적을 때에는 바로 중탄산을 공급한다. 중탄산의 역할이 뭐예요? 중탄산은 버퍼의 역할을 해요. 왜? pH가 올라가지는 게 중탄산이 충분히 있으면요 pH가 갑자기 상승하지도 않고 갑자기 떨어지지도 않아요. 특히 떨어질 때 버팀목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탄산을 집어넣게 있으면요 아무리 질산이 들어와도 pH가 수도기가 들어와도 pH가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배진의 pH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마도 중탄산이 부족해서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방을 할 때 만약에요 근권의 pH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집어넣어야 돼요? 근권의 pH가 5.0인데 조금 있으면 4.8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다음 중탄산 배근권의 공급의 pH는 괜찮아요. 공급 pH는 5.8, 6.0 잘 들어가고 있어. 그런데 배지의 pH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뭐 집어넣을까요? 바로 이 중탄산을 공급한다는 거죠. 아마도 중탄산이 부족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질산도 집어넣지. 우리가 pH가 떨어질 때는 암모니아태 질소를 빼기도 하지만 암모니아태 질소를 빼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 중탄산을 추가로 공급하기도 한다. 왜냐면 중탄산이 들어있으면은 공급 pH는 그대로인데 근권의 pH가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완충 능력을 갖게 해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근권에서. 그 다음에 여기 수산칼슘이 있죠. 수산칼슘이 있고 수산나트륨인데 수산칼슘은 어떤 용도로 쓸까요? 이 OH기가 있잖아요. 그 OH기는 알칼리죠. 우리 양재물 흔히 말해서. 수산나트륨은 양재물이고요. 수산칼슘도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진하잖아요. 살이 녹아요. 굉장히 화상 입을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왜 들어갈까요? 이거는 공급 사이트에서 pH가 낮다. 그러니까 내가 왠지 모르겠지만 공급 사이트에서 pH가 낮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수산칼슘을 집어넣음으로써 공급 사이트의 pH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얘는 공급 사이트예요. 배진의 사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 쪽에서 pH가 낮을 때 수산칼슘이 들어가는 거고 중산칼은 뭐예요? 근권의 pH가 낮을 때 중탄산가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내볼게요. 이제 응용해볼게요. 근권의 pH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탄산가리를 넣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근데 근권의 pH가 낮습니다. 그래서 수산칼슘이나 수산나트륨을 넣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수산나트륨과 수산칼슘은 뭐다? 공급 사이트에서 pH가 낮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근권의 pH하고는 관계없어요. 근권의 pH는 식물이 흡수하고 남은 물질이 pH를 올릴 때 떨어뜨릴 때 우리가 생리적 뭐라고 해요? 생리적 알칼리 비료, 생리적 우리가 생리적 얘기를 하죠. 생리적 알칼리 비료냐, 생리적 뭐냐 그 생리적 뭐야? 생산 비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급 분야 공급 사이트하고 배진의 사이트하고는 다르다. 공급 사이트는 자체가 들어가는 물의 pH를 조정하는 용이고 우리가 생리적, 그러니까 근권의 pH는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것. 식물이 흡수했을 때 어떻게 pH가 변화되는지를 갖고 우리가 생리적 pH를 갖고 얘기한다. 그리고 질소비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질소비료는 우리가 그 모든 비료들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타슘은 칼리는 뭘로 돼 있어요? 양이온이 음이온이에요? 칼리는 양이온. 칼슘은 양이온이 음이온이에요? 칼슘은 양이온. 마그네슘 양이 음이에요? 양이온이죠. 근데 그러니까 질소는요 암모니아, 그러니까 질소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두 가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산태 질소는 바로 음이온이고요. 양이온인 암모니아태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 질산태 질소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독성은 없어요. 독성이 없는 비료가 질산태 질소이고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바로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저기 이제 농민보다 좀 더 높아야 되니까 우리가 식물이 질산태 질소를 흡수하면은 그 질산태 질소를 그대로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질산태 질소를 암모니아태로 바꿔요, 자기들이. 우리 보세요. 단백질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은 보통 NH3에다가 여기 C가 돼 있고 H 이런 식의 구조물이 됐어요. 이게 이제 NH3거든요. 식물도 NH3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NO3를 흡수해 갖고 NH3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식물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볼게요. NO3하고 NH3하고 누가 에너지가 더 높아요? 많아요? NO3하고 NH3하고 NH3가 에너지가 많죠. 왜냐면 수소기가 많이 붙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원자들이 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질산태 질소를 흡수를 해서 암모니아태를 바꾼 다음에 이걸 갖고 아미노산을 만들어 식물에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직접 사용하기에는 질산 암모니아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식물은 암모니아태하고 질산태가 있으면 뭐부터 흡수할까요? 식물의 입장에서 암모니아태하고 질소가 있어요. 뭐부터 흡수할까요? 암모니아태를 더 흡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암모니아태는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암모니아태는 무슨 문제가 있다? 바로 너무 과잉으로 흡수하게 됐을 때는 바로 독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성의 문제가. 그래서 잎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로 뭐 저는 제가 25년을 했지만 한 번도 암모니아태 질소가 많아서 해난 적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암모니아태가 많으면은 뭐 식물에 무슨 해를 준다는 그런 자료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재배하는 과정 중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총 질소 함량 중에서 10%가 넘어가면은 일단은 위험하다고 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산태 암모니아태 비료를 사용할 때 경우에 다른데요. 질산태 질소는 생리적 알칼리성 비료이다. 왜 그럴까요? 질산태를 흡수하게 되면은 수산화기를 내놔요. OH라는 걸 내놔요. OH, 수산화기요. 우리가 산성은 우리가 OH기가 많아지면은 H기가 있고요. OH기가 많아지면 뭐예요? 산성, 알칼리. 이게 많아지면 뭐예요? 산성이죠. 수소기가 많으면은. 근데 우리가 이 암모니아태를 먹으면 요 H기를 내놓고요. 만약에 질산태를 먹으면은 바로 OH를 내놔요. 그러니까 질산태 질소를 먹으면은 근코디 pH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수소기를 먹으면은 자 암모니아태를 먹으면은 pH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수소기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암모니아태는 수소기를 내놓고 바로 그 질산태는 수산화기를 내놓는다, OH기를 내놓는다. 그래서 pH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산태 질소를 뭐라고 하느냐? 생리적 알칼리성 비료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분명히 질산을 넣잖아요. 질산을 넣으면 pH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pH가? 네? 네 학생? 만약에 그 질산을